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월천대사 이주연. 안녕하세요. IMFP 정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패닉 바잉에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네. 주 내용은 이제 3기 신도시 청약 비법에 대해서 우리 지금 청약 가점이 없어서 아주 상실감이 큰 그 2030 세대를 위해서 좀 솔루션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한번 차근차근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35분 가량인 것 같아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시간이 모자랄 수 있는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꼭지는 총 5가지 플러스 여러분을 위해서 보너스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021년 청약시장의 이슈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거주 조건이 이제 강화가 되었고요. 소득 요건 완화, 그다음 서울 분양 물량 급감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그다음 사정 청약, 플러스 준비한 국토부 장관님 이제 변경건도 있고요. 그 외에 좀 바뀌어 있는 세제 부분까지 저희가 추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알찬 시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표 하나씩 넘어가 볼까요? 네. 첫째, 분양가 상한제 거주 조건 2021년 2월 중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요. IMFP님,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거주 조건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분양했던 단지 위례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도 있고 거주 의무 기간도 있죠. 하지만 지금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그러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만 있거든요. 거주 의무 기간은 없지만 내년 2월 19일부터 그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온 단지는 이제부터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를 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거죠. 이 거주 요건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이라면 괜찮지만 약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청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고민의 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기간 내에 매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로서 전매 기간, 제한 기간 중에서 매도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혼이라든지 상속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일반인한테 매각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LH가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싸게 할까요? 비싸게 매수를 할까요? 요즘 같은 분위기는 뭐 다시 싸게 해줄 것 같긴 한데 또 그때 네. 당시에 또 시세가 올라 있으면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 한 그 분양가에서 그냥 이자율 정도 해서 이제 LH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프리미엄의 차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매 제한이 풀리고 거주 의무 기간까지 해야지만 그 시세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거주 조건이 지금 강화된 것을 잘 챙기고 꼼꼼하게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소득 요건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2021년 1월부터 이제 적용이 네. 될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30대 분들 중에서도 맞벌이 부부 가정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걸려가지고 청약을 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네.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어떤가요? 네, 소득 조건 완화 중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특별 공급에서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공, 그 다음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2030에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거의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탈락은 사실 소득 조건이 안 돼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최대 160%까지 그러니까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60%니까 실제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맞벌이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가능하다. 거의 예. 신혼부부 중에서 90%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한 정말 고액 연봉자들 빼고는 거의 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꼭 이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조건이 그동안 안 됐다면 바로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그 소득 요건 때문에요. 청약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애가 네. 타서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한참 돈을 모아야 되는 그렇죠. 시기잖아요, 부부가. 예. 예, 좀 좋은 소식이니까 바로 1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청약에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특별 공급과 생애 최초라는 단어가 언급됐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을 공부를 조금 꼼꼼하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특별 공급에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조건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요 네. 자세히 들어가서 이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점으로 조심하면 예. 될까요?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금 짚어드리겠는데요.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네, 자녀 수로 당락이 정해집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당첨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근에 DMC 센트럴 자이라고 이제 분양을 했던 단지가 있는데요. 거기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3자녀가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정말 좋은데요. 추첨제. 그러니까 사실 아무 조건 없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지만 특별 공급에 해당되시는 분이 된다면 거기서 거의 뽑기 수준으로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별내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당첨된 사례를 봤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정보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장표에 나온 거는 2019년 기준인데요. 2020년 기준도 나올 거잖아요. 아마 내년 2021년 3월 정도에는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소득 기준이 되는데 조금 상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표를 보고 나는 되겠다. 나 조금 모자른데 그렇지만 내년에 또 될 수 있으니까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꼭 챙기시고 그리고 자기의 조건 따져보시고 꼭 청약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조금 궁금한 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잖아요. 네. 근데 자녀 수가 많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신혼부부들이 자녀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신혼부부 몇 년까지 신혼으로 쳐주나요? 네. 그러니까 신혼을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요. 결혼 신고를 하고 7년 내. 7년 내에. 7년 내는 신혼이고 7년 하루는 이제 신혼이 아닌 구혼이라고 헌부부가 되는군요. 네. 네. 근데 생애 최초는요. 그 평생 주택이 없었다면 가능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생애 최초랑 그다음에 신혼부부랑 어떤 사람들이 많이 청약을 하냐면 생애 최초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이 50에 한 번도 집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소득 조건이 완화된 것은 어떤 분들한테는 기회인 것 같고 어떤 분들한테는 맞아요. 한편으로는 경쟁자가 늘어났다라는 측면도 역시. 간과하면 안 되시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특공 지원을 좀 자주 이렇게 해보셨던 분이라면 조금 더 보수적인 조건으로 더 많은 경쟁자분들이 이제 청약을 할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진짜 생각이 듭니다. 월천대사 이지효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핵심을 찔렀는데요. 정말 이 소득 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 공급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럽니다. 12월 말까지 반드시 청약에 당첨되자. 근데 요즘에 청약이 너무 없어요. 진짜 이번에 장표 중에 서울 분양 물량 급감 부분 이따 들어가는데 정말 왜 이렇게 없죠? 그렇지만 또 내년에 또 사전 청약이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꼭지입니다. 서울 분양 물량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 분양 물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냐면요. 지금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그렇죠. 점점 줄어들어서 올해 이제 약 5만이 좀 안 되는 물량이 47,205가구가 이제 입주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18년 말부터 이제 19년까지 그리고 20년 초까지는 그 입주 단지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 아파트의 전세를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20년 후반이 되면서부터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이제 입주하는 단지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 강동구 고덕이라든가 신길 같은 경우는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어서 그래도 숨통이 좀 트여요. 근데 그 외의 지역들은 정말 아우성이죠. 네. 전세가 부족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내년과 내후년을 보면 숨이 턱 막혀요. 네. 그래프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2만 세대가 채 안 되는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분양 물량 급감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할 얘기가 밤을 새도 예. 부족함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입주 물량이라는 건 분양을 네. 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거의 5년 정도 이게 서울의 물량을 계속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정말
반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정비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분양을 했던 단지가 뭐 2년, 1년 안에 또 입주를 할 수 있지만 내년 분양 물량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너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급감의 원인 중에서는 세 가지를 그러니까 보게 되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예가 되는데요. 정비 사업의 해제 및 지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장표를 같이 만들었잖아요. 네. 준비할 때 이제 정비 사업 해제 및 지연,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로 2019년 57개 단지가 분양을 완료했다. 근데 2020년에는 32개 단지가 분양을 완료했다. 근데 항상 초에 뭐 20년 분양 예정 단지, 뭐 29년 분양 예정 단지 이렇게 리스트가 쫙 나오면 가슴이 설레요. 너무 좋은 그 재정비 물량과 그다음에 이제 뭐 과천 지정타도 있었죠, 미래 신도시도 있었죠. 이런 거 보면 막 보자마자 너무 좋잖아요. 아는 사람 당첨됐으면 좋겠고. 근데 예정된 물량이 절반도 채 분양을 하지 않고 해를 마감하고 하는 걸 지금 3년째 연속으로 지금 저희가 오고 있는 것 같고, 정비사업 해제 및 지연에 얼마 전에요, 아이메피님 11월에 나왔던 그 대책 보셨죠? 네, 저는 봤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회자가 됐던 건 사실 우리 볼로 호텔 살란 얘기냐 이거였지만 저는 그거보다 그 전세를 우려해서 정비 사업의 이주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완곡한 표현이 있었는데 이 표현을 보고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럼요. 정말 그 이주라는 게 그러니까 분양의 순서를 보면요. 사실 정비 사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주를 해도 늦는데 이주까지 지연이 된다면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지연 와중에도 서울 분양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양 예정 물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단지가 지금 2020년도에 32단지 정도 분양을 완료했는데 이 정도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많이 했냐면요. 우리가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 해당이 됐을 때 7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온 단지만 하는데 지금 딱 3단지만 지금 분양을 했거든요. 대부분 다 소규모에 대한 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하반기는 분양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거죠. 내년에는 또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더 없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거는 후분양으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양이 점점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 물량이 급감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입주 물량에 2년 내지 3년 뒤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인이긴 한데요. 사실은 많은 그 알토란 같은 단지들이 후분양을 결정을 하면서 사실 안타까운 것들을 저희가 많이 목격했어요. 그 허구와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조합원 분들의 그 사정도 있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좋은 단지예요. 거기 때문에 아직 집 사는 걸 미루거나 사실 청약 점수가 70점대 이상이시거나 69점 이상이신 분들은 사실은 둔촌주공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비사업 물량이 재건축 물량이 강남 물량들이 많이 소진이 됐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대부분 강북이에요, 서울은.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물량은 강북에 또 청약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거주 의무 기간 또 포함되니까. 맞아요. 그게 좀 영향을 많이 청약에 미치시는 것 같아요. 당첨만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주 의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다리는 알토란 같은 단지들 저희가 둔촌주공, 원베일리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뉴스에 나오면 가슴이 설레었다가 또 이제 지연이 된다 그러면 또 가슴이 아팠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둔촌주공은 진짜 거의 근 4년 동안 연예 대상 있잖아요. 후보 그러니까 분양 대상이 있다면 후보에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해야지만 정말 대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딜레이가 됐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분양을 하겠죠. 자 이제 분양 물량 급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밥 먹고 온 게 좀 체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내년에 정말 핫한 물량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단지요. 핫한 단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자로 끝나고 리자로 끝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기 서초구에 있는 원베일리 아파트가 이제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정말 계속 미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근간에는 거의 69점을 육박한 70점대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70점대에 당첨이라는 건요, 거의 만드는 정말 자녀 수도 많아야 하고 부양 가족도 많아야지만 당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자, 비싼 단지들도 있는데요. 이제 비싸지 않은 단지들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넷째, 3기 신도시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이 강북에 있는, 그러니까 강남의 원베일리 좋은 거 네. 알거든요. 거기 진짜 주변 시세와 앞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비교만 해도 뭐 그냥 뭐 이거는 뭐 되기만 하면 셋 나올 걸 그랬나 봐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좀 분양 가격도 있고요. 네. 로또 청약인 건 인정합니다. 근데 네. 청약 점수가 좋고 이제 그걸 단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게 정말 적극 추천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9억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주택을 지금 이제 장만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북에도 청약지가 많이 네. 대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20년에 많이 청약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 딱 하고 나니까 준비되었던 정비사업장들이 좀 스탑을 하면서 지금 하반기에 청약이 저조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달리 말하면 20년 상반기에 네.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어디를 좀 주로 찝을 수 있을까요? 2021년 그러니까 9억 이하, 분양가 9억 이하는 여러분들이 분양권 대출이 가능한 단지이고요. 정말 분양가 상한제 지역 중에서 거주 의무 기간까지 만약에 된다면 제가 꼽는다면 이문 1구역, 장이 4구역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두 지역은 눈여겨보셔도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이 구역 그 레미안 가격 보셨어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뉴타운에서 지금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반을 달려가고 있거든요. 초반에 이제 분양했던 것들이 그렇게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 또 실거래를 찍으면서 정말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만한 곳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뉴타운에 대한 것들은 지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뉴타운에 대한 이제 개념이 조금 서신 것 같고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내년에 안양에 입주가 많이 시작이 돼요. 재개가 돼요. 그럼 서울에서 보셨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안양에서 내년에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에 안양권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주변에 입주할 단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적극적으로 빨리 가져보셔도 좋을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3기 신도시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넷째 마당입니다. 3기 신도시. 자, 3기 신도시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 옆에 장표에서 보시면 고양 창릉 정말 좋은 위치고요. 네.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여기 조금 작긴 하지만 남양주 왕숙 정말 그 세대수도 많고요. 위치도 다산 신도시 바로 옆에 정말 좋죠. 하남 교산 말하면 뭐 합니까? 갖고 싶습니다. 그다음 과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3기 신도시의 위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분들이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럼 우리가 뒤돌아보면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 때 생각하면 저 또한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자리도 사실 서울에서 20km 반경 내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통망도 정말 많이 이제 할 예정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꼭 3기 신도시를 노려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이게 그 노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뭔가의 전략을 조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창릉 좋은 거 누가 몰라, 과천 좋은 거 누가 몰라, 그죠? 조금 더 오늘 이렇게 강의 유료 강의처럼 한번 꿀팁을 좀 이번 주에 수능 보셨잖아요. 수능 중에서도 정시와 수시가 있잖아요. 네. 그 청약에서도 정시와 수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겠죠. 그래서 특별 공급 앞에 말했던 신혼 특별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급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또 구별해야 돼요.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이죠. 그러니까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되려면 납입 인정금이라고 해서 매달 10만 원씩 납입을 해야지. 그리고 그 순위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 분양,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납입 인정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 공급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찾나요?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싱글이라면 결혼을 해서 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찾는 부분이 중소기업 특공입니다. 아, 중소기업 특공 좋은 것 네, 같아요. 예. 지금 자신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소기업 특공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집이 없다면 노부모 부양 특공도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두 자녀를 만약에 있다면 한 자녀를 더 낳아서 다자녀 특공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도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청약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스펙을 만드셔야 됩니다. 청약을 그 지도를 해보니까요. 그 청약이 막연하게 저희가 기사 타이틀에도 인용이 되었는데 첫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좀 이상형이 높으세요. 그 네. 첫 주택에 대한 게 완벽한 집이 아니면 안 사고 말지라는 네. 생각을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변에 사례들을 많이 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집을 마련해서 징검다리처럼 그 아이메피님의 아주 좋은 전략 있잖아요. 징검다리 전법. 네. 하나씩 집을 넓혀가면서 이제 자산을 자꾸 늘려가는 이런 전법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청약을 하려면 약간 전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능 시험을 보듯이 수험생의 자세로 내가 어떠한 전형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내가 합격이 될지 배치표를 보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청약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상담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네. 청약책 대한민국 청약지도라고 해서 정말 좋은 책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청약서들이 참 많고 그다음 청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는 알찬 블로거들도 정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샅샅이 정독을 하시면서 약간 그 고시생의 자세로 이제 약간 도전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위치도 좋고 가격도 좋죠.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속도도 내줄 것 같거든요. 네. 이 중에서 어디를 가장 눈여겨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앙케이트 조사도 했었잖아요. 네. 하남 교사는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아마 1등이었죠. 네, 강남권의 이제 일자리를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게 3기 신도시가 할 때 지정되진 않았는데 안산 장상지구라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여기는 신안산선이 쭉 들어가게 되고 정말 신안산선을 타고 여의도까지 이제 출퇴근도 가능한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노려보시면 좋겠어요. 신안산선 효과가 네. 20년에는 굉장히 뜨거웠었던 것 같아요. 네, 시흥, 맞습니다. 장현, 네. 안산까지 정말 뜨거웠었던 한 해로 전 기억을 하는데요. 그럼 고향 창릉, 각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하나씩 아주 간단하게 좀 짚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고향 창릉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향 창릉의 특징은 덕양구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 지금 한마디로 게임 오버예요. 네, 네. 덕양구 근처에 있는 택지지구랑 같이 맞물리고요.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경계선이 원흥지구입니다. 그만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택지지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3기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요.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선이라고 일산선 이렇게 해서 이제 6호선에서 세전역에서 출발해서 이제 관통하는 지하철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교통망이 새롭게 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교통망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아주 중요한 점은 아마도 교통망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를 이제 지나고 경험을 나면서 했잖아요. 경험이 어우러져서 이 3기 신도시 지정할 때 좀 신경을 쓰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인천 계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천 네. 계양 신도시의 특징은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요? 인천 계양시하고 대장지구를 제가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아직까지는 논밭입니다. 저는 그런 데가 좋더라요. 네, 금개구리가 살고 있는. 저는 그런 데 좋습니다.
거기를 갔다 왔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셨냐면 네. 김포공항에서 출발했어요. 아. 그런데 정말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제 직선 코스는 없지만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뚫리게 됩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뭐 지하철을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나마 도로 사정이 좋고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노선들이 또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김포공항과 연결성을 또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사실 경계선은 지역이 다르지만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총 더해 보면은요 37,000호의 엄청난 주거 벨트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산 장상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제 논란이 뜨거웠던 남양주 왕숙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는 남양주에 있는 이제 시장님이 적극 추진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인근에 있는 신도시에서는 좀 반발을 샀었던 이런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위치상 보면 굉장히 커서 한번 헉하고 놀라고요. 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눈여겨 보면은 신도시와 신도시 사이에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신도시와 맞물리면 그렇죠. 굉장히 공급. 커지는 신도시가 네. 생기겠구나. 이제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가 지금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네. 8호선이 이제 연장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좀 눌림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단기간은 힘들겠지만 장기간 완성만 된다면 네. 큰 신도시로서 이제 직주 근접에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동북권의 노후도도 네. 저는 떠오르면서 이제 거기도 재건축과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 수요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위치가 아닐까라고 해서 남양주에 또 당해를 갖고 계시는 많은 또 신도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그럼 주변에요. 네. 바로 옆에 사시는 막 구리시에 살고 계시거나 네. 서울시의 중랑구,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 왕숙 신도시 도전할 수 없나요? 아니요,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지역에 살아서 거주 우선순위가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근 지역에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 30% 배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20%, 그다음에 서울, 인천이 50%를 배정을 받습니다. 3대 2대 5라고 네, 부르죠. 떨어져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에 살아야지 더 많이 이제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렇지만 그 인근에 살면 또 청약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다다익선으로 한번 노려보면 또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준비된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66,000호예요. 오, 많아요. 거기서 보면은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정말 교통망이 4개. 하나씩 슬퍼 보여요. 4개. 뭐가 있을까요? 5개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경춘선이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경인중앙선도 지나가고. 경의중앙선. 네. 그리고 진접선이라고 해서 진접선. 4호선이 이제 또 지나가고. 네. 그다음에 GTX 비노선이 또 예. 지나가고 숨이 찹니다. 그런데 8호선 같은 경우에는 별내선하고 별내에서 이제 그걸로 또 간접적으로 또 이용이 가능하니까 4+1이 된다는 거죠. 사실상 강남하고 간통하는 지하철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노선을 품을 수 있다는 거는 또 서울에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남교산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정말 많이 가졌던 인기 있는 신도시인데요. 하남교산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인기가 많은 곳들은 안티가 많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고 네. 문화재 걱정도 좀 되고요. 파면 나온다. 네, 부수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저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였다는 거 아세요? 구석기 시대 때. 구석기 시대 때 무섭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 문화재 박물관을 건립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해결책도 모색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하남교산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3호선이었어요. 정말 그 선을 보고 놀랬습니다. 발표하는 날 이게 뭐지 하고 눈을 비비게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 3호선이 뭐 송파 한안간 도시철도로 될 수 있다, 뭐 3호선이 될 수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무슨 선이라든지 들어오게 된다면 강남에 최고로 빨리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남 교산 신도시가 정말 완성이 되면요, 인근의 송파구였지만 약간 낙후라는 말은 송파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예, 네. 좀 말이 용어 틀렸던 것 같고요. 송파구 대비 이게 좀 약간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했었던 거여 마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가밀, 감북 이런 곳들과 전부 다 시너지가 나면서 이 하남 교산이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구 하남도 다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면 또 가슴 뛰는 미사가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주거 연골고리가 쫙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거를 신강남 주거벨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도 네. 될까요? 미사 정말 하남 교산, 가밀, 그 다음에 거여 마천, 위례까지, 위례,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성남 구도심에 있는 재개발까지 정말 신강남 주거벨트라고 생각이 들 그 정도로. 사이에 또 복정도 있어요. 복정도 개발될 이 거거든요. 사전 청약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정말 그 강남권의 배우 수요로 정말 최적의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하남 분들은 청약에 약간 호의적이고 신도시 호의적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런가요? 이 택지지구에 살면요, 자연스럽게 택지지구에 대한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이 아파트가 허허벌판에서 지어지고 자라고 그리고 수익이 생기고 여기 들어서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택지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청약도 잘하세요. 학습 효과가 전략적으로 엄청 잘해요. 놀라우시구나. 예. 예.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많아서 사실은 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위례에서도 분양이 있었지만 청약 통장을 아끼고 있는 느낌. 정말 아끼고 있다가 하남 교산의 메인 자리에 깃발을 꽂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청약 대기 수요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과천이 남았는데요. 과천 뭐 말하면 뭐 합니까? 여기는 진짜 7,000호라고 하는 물량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공급됐던 과천 지식타운 이번에 정말 분양을 한 번에 하면서 정말. 좀 뜨거운 인기가 있었고요.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분양의 바람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와서 주변에 있는 온 경기도가 들썩이는 네. 일이 발생을 했었고 분당도 다시 엄청 뜨거워지면서 지금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의 매수세가 좀 살아나는 정도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청약은 매우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 과천은 과천 지식정보타운하고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나요? 거기 보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가칭으로 가련역이라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있고요. 그 한정거장 다음에 어떤 역이 있냐면 지금 과천 정부청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GTX 신호선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에 그다음에 과천 재건축 도심 위에 그리고 이제 과천 신도시까지 이렇게 되면 정말 거기도 주거 벨트가 되는데 정말 좋은 곳이죠.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고 정말 과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문을 열면 대공원 뷰, 내리면 선바이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원래 살고 계시던 분들도 공무원이던 분들도 많으시고 거기가 이제 아이들 공부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과천은 살고 계셨던 분 혹은 사시는 분들이 주거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네. 자, 이제 장평 하나하나씩 넘길 건데요. 여러분들 아까 그 얘기할 때 지나갔었던 그런 노선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에 정말 많은 교통망이 지나갑니다. 진접선, GTX, 예. 그다음 경춘선, 경의중앙선, 별내선 연장 예정이 있고요. 하남교산, 송파 하남 도시철도 이제 미확정이지만 지금 이제 3호선 연장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고양 창릉입니다. 경전철 고양선 기획되어 있고요. 아래 밑에 보면 조금 멀긴 하지만 대곡의 큰 그 개발 호재도 있고요. 과천입니다. 4호선과 GTX-C, 위례 과천선이 지나갑니다. 자, 장상지구입니다. 예, 신안산선 정말 관통하는 그런 지구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전에 네. 그 GTX 비노선이었어요. 그죠. 왕숙지구, 예, 왕숙지구 오타입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그 뜨거운 3기 신도시 정말 좋은 위치와 이제 장점들을 꼽아봤는데요. 물론 이제 단점들도 있지만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 청약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청약에 대한 가격이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도 짧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짧네요. 사전 청약.
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가 좀 뜨거운 이슈일 것 같아요. 내년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마련하신 분들한테는 정부에서는 무언가 당근책을 내주어야 할 텐데 사실 신혼부부 분들이 30대 패닉방이란 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어야 될 그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집값도 사실은 너무 뜨겁게 장기간 올랐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 청약은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한번 보시면 본 청약이 1,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미리 청약을 하는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 좀 주춤해지긴 해요. 사전 청약 당첨되고 나서 거의 10년 뒤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시범단지는 조금 빨리 입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10년까지 보다는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신청 자격이라든가 거주 요건, 그다음에 중복 신청, 그다음에 재당첨 제한까지 샅샅이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 청약 일정을 보고 좀 말씀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장표를 준비해 보니까 또 가슴 뛰는 곳들이 많고요. 빨간색을 정말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했던 5가지 큰 그런 3기 신도시 외에도 여기 보면은 아주 깨알같이 보면은 저희가 진짜 많은 게 7, 8월에는 노량진역 인근에 후보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위례에도 아직도 청약이 남았어요. 그죠? 그다음에 9월, 10월에 이제 남태령 군부대 자리 이제 청약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성남 신촌, 성남 낙생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에도 보면 쭉쭉쭉쭉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눈에 띄셨던 거 말고도 군포, 대야미, 시흥, 거모, 그다음에 뭐 안산, 신길, 투, 남양주, 양정 역세권 등 지금 3기 신도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이런 곳들도 지금 다 예정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요 장표 한번 캡처 한번 뜨시고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인천 계양, 뭐 남양주, 뭐 이제 왕숙, 그다음에 무슨 과천 뭐 교산 이런 것들은 많이 익숙하신데 익숙하지 않은 청약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곳들도 이렇게 많다라는 거. 또 좀 찝어주실 만한 곳들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또 다녀왔는데요. 네. 와, 성남에 5군데나 이렇게 사전 청약을 하거든요. 복정 1지구, 2지구, 금토 1지구, 2지구, 그 다음에 낙생지구, 신촌지구 정말 많습니다. 사전 청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본 청약이라든지 입주 예정일까지 이제 지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 청약을 함에 있어서 걱정되는 것은 이거예요. 저는 만약에 사전 청약이 되면 정말 이게 집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10년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되게 꿀팁이 있는데요. 네.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사전 청약에는 청약할 수는 없지만 다른 청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본 청약은 가능하거든요. 청약통장 또 쓸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 전법입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고 다른 본 청약, 그러니까 만약에 둔촌주공이 내년 8월에 한다면 그것도 내가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둔촌주공에 또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격이 된다면 노려보시고요.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특별 공급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앞에 부분에 소득 조건도 또 해당이 되니까 사전 청약에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겁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셔서 꼭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과 이제 세미나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 청약 추천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서울 노량진, 남태령, 용비 정비창, 하남 교산, 성남 복정 1, 2지구, 신촌 낙생 금토지구, 안양 인덕원 내년에 한번 적극 노려보셔도 좋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복정지구 8호선 위례 신설역 복정 1, 산성역 역세권 복정 2, 금토지구입니다. 판교 테크노발리와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21년 유망 청약당지 강남, 강북, 경기 한번 꼽아봤는데요. 자, 레미안 원 베일리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한다고 또 기사가 났어요. 네,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레미안 원 펜타스, 그다음에 요즘 정말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가지고요. 저도 DH 방배, DH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얼마나 고급화를 해주시는지 정말 내장재를요 정말 커뮤니티 가면
이 진짜 DH 브랜드를 위해서 나중에 압구정동과 한남을 노리고 정말 그 현대에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레미안 정말 말하면 뭐합니까? 네. 그리고 아크로 들어가면 가슴이 또 뜁니다. 네. 예, 아크로파크 브릿지, 둔촌주공 등 많은 강남권에 유명 청약지가 있고요. 자, 이제 강북권입니다. 아까 언급해 주셨던 이문 13구역, 아현 2구역. 아현 2구역은 마포에 있는 그 재개발지 안에 있으니까 정말 좋은 구역이고요. 신촌역과 아현 2대역 사이에 있습니다. 동선 2구역 잘 못 들어보셨던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강북구에 있는 전철역에 있는 아주 좋은 구역이고요. 장이 4구역 말하면 뭐합니까? 네. 10구역 또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진행 일정에 맞춰서 조합원 분들도 지금 마음고생이 너무 심한 것들이 지금 좀 눈에 쫙 보이는데요. 지금 청약을 좀 진행을 해서 정상화된 분양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 중에서 이주를 이미 해서 이미 다른 데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시간이 하루하루가 금이기 때문에 진행이 꼭 됐으면 좋겠다. 또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 입장에서도 청약이 빨리 돼서 당첨이 돼야 또 마음을 놓으시잖아요. 좀 진행이 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자, 경기도입니다. 자, 임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경기도에서는 지금 대규모 택지 지구냐 아니냐 그것도 또 나눠 봐야 되는데요. 동탄 이 신도시에서 신주거문화타운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이제 청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덕은 3정은 나왔고요. 조만간 아마 판교밸리 자이도 고등지구입니다. 그다음에 광명 2구역, 건선 6구역, 하남 C구역 정말 핫한 구역들이 이렇게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원 얘기도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수원의 청약 가점 얘기를 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데요. 예,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해보도록 하고요. 예, 장표 준비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조금 오늘 장표를 좀 일찍 제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장표 제출을 하고 그 사이에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려고 가져온 게 있어요. 아이메피님 그 블로그에 가면 오늘자로 포스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정보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분양권 세금에 대한 주의를 주셨는데 2007년 11월 이후 취득한 혹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전부 양도세라든가 취득세에 대한 토구 주택 수 계산에서도 다 네. 다르다고 하니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자세하게 쓰여져 있으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년 6월 1일 내년입니다. 내년 네. 6월 1일 매도 잔금하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역에 상관없이 앞으로 1년 미만은 양도세 70%, 1년 이후는 60% 양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주 의무 기간 생깁니다. 그래서 네. 꼭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내년 2월 19일 이후에 나기 때문에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분양단지에서는 거주 의무 2년에서 3년 무조건 들어갑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짚어드릴 것이 우리 국토부 장관님이 변경되셨어요. 네. 이번에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후보자인데요. 아주 중요한 분이죠. LH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그 워딩을 보니까 3기 신도시는 잘 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에 힘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공공 재개발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관점이 없으실 것 같지만 재개발인데 공공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 재개발간 생각해 보면 지금 성남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대부분 공공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임대 물량이라든지 공공 분양 물량들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성남시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LH에서 순환식으로 네.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중원 1구역이라든가 금광이라든가 신흥 2구역들을 한번 살펴보셨다면 LH에서 어떠한 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 LH라고 해서 LH 브랜드 달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민간 아파트 브랜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때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좀 가져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가져야 됩니다. 후보자님을 특성을 이제 인터뷰를 좀 살펴봤더니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좀 많이 지금 속도를 내어줄 것 네. 같다. 그다음에 가로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뭔가 좀 드라이브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청약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그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시간이 끝나가지고요. 여기 블로그에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IMF님, 네. 그 청약을 대기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청약 정말 지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가장 안타까운 부적격이 제일 많이 나오는, 전 부적격이 제일 안타깝거든요. 네. 항상 10% 정도의 부적격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부적격이 됐을 때 적극 가보시면 되는데 또 안 가보시는 네. 거예요. 번호가 뒤면. 저는 지인의 아주 친한 친구가 그 천호동에 있었던 뭐 이제 100번대였거든요. 네. 근데 됐어요. 네. 예, 예비순번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마지막에 말씀드리면요. 청약의 당첨은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제가 봤을 때 90%가 준비하시고 그 부분들을 다 공부하시고 나서 당첨이 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좀 더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당첨이 될 수 있는지, 당첨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당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적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하시나요? 가장 실수는 지금 특별 공급에서는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분양에서는 가점. 가점. 네, 그리고 이제 세대원 중에서도 무주택자여야 되는데 세대원 중에서도 주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이 되는데 최근에 청약홈이 개설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걸러지더라도 또 부적격이 나옵니다. 특히 소득에서 많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완화가 됐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보신다면 거의 다 이제 당첨이 될 수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챙겨야 될 게 많은 청약,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그 청약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빨리 청약 당첨이 되실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정말 이렇게 알토란 같은 시간에 저희와 함께 청약에 대해서 같이 30분 동안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질문할 시간이 저희가 있나요? 네. 두 대표님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간략하게 하나 정도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은 분양가 얼마를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고양과 창릉과 남양주 왕숙을 비교했을 때 어느 지역의 전망이 좋을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분양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택지 지구의 조성 비용으로 이제 그리고 건축비로 하게 되는데 지금 LH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시중에 50% 이상 싸게 나온다. 그러니까 일명 반값 아파트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남양주 왕숙과 창릉은 두 개 다 사실 A가 좋아, B가 좋아, 조인성이 좋아, 이병헌이 좋아, 이런 수준이 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자기의 주거지와 가까운데, 그리고 일자리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둘 중에 저는 선택하라고 하면 교통망이 빠르게 들어오는 곳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발표 자료, 최근에 과천이라든지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미리 교통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조만간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된다면 교통망을 보고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완전 서쪽이고 하나는 완전 동쪽이라서 실거주 요건이 있다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청약할 때는 돈이 되면 무조건 한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좀 거주 환경이라든가 내가 살아야 되는 지역까지 거주 의무 기간도 있어서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두 지역이 너무 극과 극이어가지고 그런 점들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리고 조건과 추후 발표되는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점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월천대사 이주연님, 그리고 IMF 정지영님, 정말 좋은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